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연금개혁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 불발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출범하여 지난 2년간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또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일환과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이안 중 56%가 일안을 선택해 이안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인상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 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5%는 돼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고 결국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주호영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결국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의 처리가 불발된 상황 속에서 여야는 현재 그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제도보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이 9년 늦춰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까지인데요.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양당 의견에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연금개혁은 끝나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겠나라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으로 그 시작을 알렸지만 출범 후 10월까지 3개월간 회의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표류했었고 그 이후에도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놓고 정쟁만을 일삼더니 최종 결과마저도 얼마 전 끝난 총선 이후인 5월로 미룬 뒤 결국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이로 인해 결별된 것을 보면 정부와 국회 모두 연금개혁은 말뿐이었던 것이고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개혁과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끝난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어가면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르신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전혀 다른 연금인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564만 명 정도이고 성별로는 남자 333만 6,700명, 여자 209만 7,900명이었는데요. 이 중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97만 8천 명으로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107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은퇴자 1인 가구 최소 생활비 124만 원, 적정 생활비 177만 원엔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유용한 금액이실 텐데요. 다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서 받는 연금을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98만 명이고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즉 10년에서 19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을 가맹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가맹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35만 명으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수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100만 명 육박 월평균 107만 7천 원이라는 기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바람잡이식 홍보성 기사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가맹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2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노령연금을 얼마씩 받고 계실까요? 노령연금의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에서 4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이 약 199만 6천 명으로 가장 많고 40에서 60만 원이 100만 3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60에서 80만 원이 50만 2천 명, 80에서 100만 명이 30만 1000명, 100만 원 이상이 51만 10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 정도가 20에서 40만 원 사이인 상황 속에서 이는 최저생활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고 2024년 현재 33만 4,810원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하거나 다소 많은 정도의 금액인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4만 3천 원이고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달에 283만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타는 사람의 수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8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보면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해연금이라고 불리우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8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일까요? 조기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1년에 6%씩 감액돼서 5년을 당겨받으면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노령연금 개시를 신청한 사람 중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48%로 2명 중 1명 정도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셈인데요. 예전엔 보통 10% 정도였는데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비율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월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양자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5월까지였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도 사실상 불발되었고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겠지만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의 공적연금 개혁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어르신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셔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피부양자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차분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